우리는 대체 왜 독서를 해야 할까요? 왜 부자들은 다 독서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1년에 70권 이상의 책을 읽고 기록을 남기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결혼 10년 만에 10억이 넘는 자산을 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전부 책이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책을 읽는다고 누구나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돈을 바라보는 방식과 투자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10억 이상의 돈을 모을 수 있게 해준 건 바로 책 덕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돈 공부에 진심인 제가 이제껏 수많은 책을 읽어봤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모든 책이 다 도움이 된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다음에 다시 읽었을 때 별로다 싶은 책도 있었고요. 당시 시대에 유행하는 어떤 방법적인 것만 이야기했던 책은 좀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효과를 본 책은 특징이 이런 것 같아요. 처음 읽고 또 다음에 읽을 때 또 새로운 느끼는 바가 생기고 또 다시 시간이 지나 다시 읽으면 또 더 공감하게 되는 책. 나의 투자를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앞으로의 투자 생활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책이에요. 그중에서 오늘 소개할 책은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입니다. 돈의 심리학은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라기보다는 돈에 대한 나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욕망에 휘둘르지 않으면서 내 돈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책이에요. 그럼 책에서 꼭 가져가셨으면 하는 부분과 또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어른들은 예전부터 우리한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돈을 너무 밝히면 안 된다."라고들 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돈을 좀 경시하는 문화가 더 강하죠. 특히 앞에서요. 그러면서 좀 뒤에서 아니면 속으로는 엄청 돈을 원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돈, 돈, 돈." 하는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결핍을 욕망하니까요. 저는 돈이 행복을 무조건 결정하지는 않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해진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단순히 욕망하는 그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많이 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돈을 모으기 전에 스스로 생각해 볼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30억은 있어야 부자지 라고 말한다고 해서 나도 꼭 그렇게 해야만 진정한 부자고 그래야 꼭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나에게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그리고 나는 그 돈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 사람인지를 먼저 아는 것입니다. 남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말이에요. 처음 이걸 읽었을 때 좀 소름이 돋았어요. 그 당시에는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냥 은퇴 후에 30년 이상을 살아야 하는데 그럼 막 몇십억은 있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뭐 이런 정신교육 같은 걸 해 주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고 나서 진짜 제 삶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어요. 만약에 이걸 미리 정립하지 않았으면 만약에 뭐 20억, 30억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았어도 분명 '아 내 인생에 남은 게 없다.' 뭐 이런 생각으로 좀 허무했을 것 같아요. 돈은 버는 것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과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나자 돈을 모으는 것뿐 아니라 지금 사는 이 순간을 좀 감사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그 결과만을 보고 그게 그 사람의 노력이나 의사결정만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100% 확신하지 말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육을 권하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교육을 반대하는 가정에서 태어난다. 어떤 사람은 모험 정신을 장려하는 경제 번영기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전쟁과 결핍의 시대에 태어난다. 나는 네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네 힘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모든 성공이 노력 덕분도 아니고 모든 빈곤이 게으름 때문도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아두어라. 너 자신을 포함해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해라. 저도 사실 어린 시절에 좀 가난하게 자랐지만 그땐 가난한지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성인이 된 후에 부자인 부모 밑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사는 주변 사람들을 보고 나서 저희 부모님을 좀 원망하기도 했었어요. 왜 우리는 다른 집처럼 부자로 살지 못하는지,
왜 나에게 더 좋은 환경을 주지 못했는지요. 그래서 저는 '아 우리 애들한테만큼은 더 좋은 환경을 좀 주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처음에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건 제가 좀 너무 오만했던 거였어요.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셨어요. 50-60 년대에 태어나서 배운 것도 별로 없으셨고 정말 먹고 살기 어려웠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할 여유조차 없었던 거죠. 이 책을 읽고 어쩌면 제가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그리고 장애가 있지 않고 그냥 정상인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 충분히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대부분의 부자는 자신의 부를 온전히 나의 능력만으로 이뤄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행운이 함께했다고 말을 하죠. 워렌 버핏도 자신이 백인으로, 그리고 여자가 아닌 남자로, 또 미국에서 태어났기에 그런 부를 갖게 되었다고 말했던 것처럼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경제, 돈 공부, 부동산 투자 등에 대해서 아예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동산, 주식 이런 식으로 어떤 방법론적인 걸 익히기 전에 돈의 심리학 같이 돈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는 책을 읽으시길 권해드려요. 아무리 좋은 투자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고 해도 또 그걸 잃게 되는 것도 한순간일 수 있거든요. 어렵게 번 돈을 귀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돈을 벌고 모으고 또 지키는 개념에 대해서 명확히 익혀야 됩니다. 돈에 대해 무지한 상태로 부동산, 뭐 주식 이런 단순하게 투자하는 방법만 읽게 되면 중간에 '아 이게 뭔 소리야?' 하는 순간들이 좀 올 거예요. 그건 기본기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 꼭 기본을 채울 수 있는 책들을 먼저 읽어 보시길 권해 드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책을 읽고 '아 좋은 내용이었네.' 하고 끝내는 것보다는 내가 이 책에서 무엇을 느꼈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짧게라도 간단히 글로 꼭 남겨 보시길 추천드려요. 기록을 통해 다시 한번 스스로 또 정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책이 좀 만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책이라고 해도 한 장 넘길 때마다 막 졸음과 사투를 하면서 무슨 소린지 몰라서 읽어야 되고 그러면 그건 나에게 맞는 좋은 책이 아닙니다. 돈의 심리학은 적절한 예시가 많이 있어서 읽기에도 어렵지 않고 쉽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책을 막 억지로 붙잡고 있을 필요 없어요. 세상에는 아주 많은 좋은 책들이 있거든요. 내가 끝까지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다시 또 펼쳐보고 싶은 책부터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저는 투자라는 것은 나의 욕망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나의 투자금을 절대로 잃지 않으면서 밤에 자다 깰 정도로 막 걱정이 되는 투자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시간과 복리의 힘을 믿으면 결국에는 부자가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워런 버핏도 부의 대부분이 80세 이후에 쌓아졌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만약에 뭐 60 세에 죽었다면 그 정도의 부를 이루지 못했을 거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자는 괜찮은 수익률이 중단 없이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되기만 하면 결국엔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지금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책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행복을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행운이고 행복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돈이 필요하다. 돈의 진짜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다. 저는 이 구절들이 진짜 돈의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돈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돈이 우리에게 주는 선택권이 중요한 거죠. 시간을 선택할 수 있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고, 하기 싫은 일을 무조건 참지 않아도 되는 자유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모건 하우절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남기는 편지 글을 소개해 드릴게요. 살다 보면 자신이 내린 선택으로 부와 가난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리고 인생에서 우연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기는 더 쉽단다. 인생은 내가 겪은 경험과 내가 만난 사람들을 반영한다. 하지만 그중 많은 부분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우연에 의해 좌우되는 법이다. 우리는 각자 다른 가치관을 가진 다른 가족에게 태어나고 국가도 세대도 다르다. 그 과정에서 우연히도 누구를 만나느냐는 순전히도 운이 결정한다. 나는 네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의 가치와 그 보상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모든 성공이 노력의 결실도 아니고 모든 가난이 게으름의 결과도 아님을 깨닫기를 바란다. 너 자신을 포함해 누군가를 판단할 때는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거라.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은 네 시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우리는 너를 응석바지로 키우지는 않을 것이다. 야박하게 굴겠다는 게 아니다. 1달러가 얼마나 귀한지 경험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1달러의 가치를 배울 수 없기 때문이란다. 원하는 걸 모두 가질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필요와 욕망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야 계획을 세우고 저축을 하고 이미 가진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법이다. 더 적은 것을 가지고 사는 법을 배워라. 이것은 너의 소득이나 투자 수익률보다 네가 통제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이다. 저는 훗날 제 아이들에게도 돈의 심리학을 꼭 읽어보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것의 가치를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모든 성공이 노력의 결과인 것도 아니고 모든 가난이 게으름의 결과인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것만큼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수백 권의 책을 읽었지만 돈 공부를 위해 책을 읽어야 한다면 이 책부터 권하고 싶어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오늘 딱 하나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돈이 얼마나 있으면 충분할까? 그리고 그 돈이 있다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을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직접 한번 답을 적어 보세요. 그리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불리고 절대, 절대로 그 돈을 잃지 마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린 돈의 심리학은 고정 댓글에 바로 구입하실 수 있는 링크를 남겨 둘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를 통해 책을 구매하시고 꼭 읽어 보세요. 그리고 책 읽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책은 꼭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앞에 목차를 보시고 그중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만 골라서 먼저 한번 읽어 보세요. 급하게 막 하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돈 공부를 시작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